칠판을 집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부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초기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등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여 하게 되면은 부여는 시작은 유만 조선이 있던 때부터 같이 공존을 해요. 근데 부여는 이제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합니다. 이제 왕호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의 발전 단계를 보자면은 처음에 군장국가, 그 연맹왕국, 중앙집권국가로 이제 발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연맹왕국 단계에 이제 1세기 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 3세기 말에 선비족 침입을 받아가지고 쇠퇴를 하고 이후에 고구려에 편입되게 됩니다. 문자왕 6세인데 사실 이게 뭐 사륙사예요. 사륙사 해서 5세기 말인데 문자왕이 이제 5세기, 6세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문자 명왕. 그래서 이때까지 존속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오래 있죠. 사실 부여는 5세기 말까지 존속을 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 뭐 부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때 고구려에 들어갔다라는 내용 말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우리가 1세기 초 왕호를 사용했다라는 건데 정치 체계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오부족 연맹체예요. 일단 부여가 있는 지역을 한번 보자면은 뭐 송화강 혹은 뭐 숭화강 이렇게 써 있는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그래서 부여의 경제를 보자면은 농경과 목축입니다. 농경이라는 건 이제 뭐 밭농사겠죠. 밭농사. 밭농사 위주고 목축을 하게 됩니다. 오부족 연맹에서 오부족 이름이 마가, 마우, 저, 구가 이렇게 돼요. 뭐 네 개밖에 없죠.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지역을 이렇게 나눠요. 이 네 개가 마우, 저, 구가 됩니다. 이 네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가?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연맹 왕국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부여에서는 왕권이 굉장히 낮아요. 뭐 오곡이 여물지 않으면 왕에게 책임을 묻거나 교체하거나 그랬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부족 연맹체 마우 저구가 세력이죠. 이들이 이제 관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사자나 사자. 관리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뭐 관리 이름을 섞어가지고 다른 뭐 고구려랑 섞는다든가 아니면 관리 이름을 주고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사자라는 이름은 고구려에도 있습니다. 고구려하고 부여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건국 신화도 보면은 부여에서 시작해서 부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고구려가 오죠. 고구려가 부여에서 시작해서 오기 때문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게 되는데 마우저구라는 이름이 가축 이름인데 목축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목축으로부터 특산품 말, 주어, 모피가 나옵니다. 또 목축으로부터 제천행사,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제천행사도 중요한데 옥저만 없어요. 옥저는 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옥저의 제천행사가 뭐 무엇이었는지 뭐
있던 게 확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없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문제가 안 나오는 부분이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영고라고 해가지고 12월에 있었죠. 12월을 뭐 외워야 하냐 안 외워야 하냐 하면은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서 여기도 10월로 바꿔서 장난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거는 본인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문제가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2월에 한다는 것도 수렵사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사냥을 겨울에 하죠. 여기를 바탕으로 말하자면 농경이 끝나고 이제 일이 좀 없을 때, 겨울에, 요즘에도 겨울에 사냥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뭘 잡는다 하면은 수풀이 우거진 것보다는 겨울철에 가서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가 사냥하기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수렵사회라는 게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또 풍속을 또 살펴봐야죠. 풍속. 흰옷을 즐겨 입는다 그래요. 위만도 흰옷을 즐겨 입었죠. 중국 측에서 볼 때 흰옷이라는 건 오랑캐 옷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을 백이 민족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온 거예요. 흰옷을 즐겨 입었다. 부여족의 갈래다. 고구려, 백제 해서 우리의 백이 민족이다라는 거는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왔고, 또 풍속에 이제 장례 풍수 하면은 순장이 있죠. 순장은 사실 고조선부터 있었다 이렇게 군장국가라면은 죽었네. 군장국가라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있었을 것 같고 한데, 확실한 기록은 부여에 순장이 하나 나오고 있고, 신라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순장을 금지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순장은 아마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 이렇게 다 있었을 건데, 고구려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순장하면은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는 머릿속에 부여를 떠올려 주시는 게 낫습니다. 순장이 있었고, 좀 특이한 거는 얼음장이 있었대요. 얼음장은 이제 여름에 죽으면은 시체가 이렇게 부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을 같이 넣어서 장을 지냈다. 그래서 얼음장은 굉장히 특이하죠. 아마 여름에 얼음을 여름에만 했다고 하는데, 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북쪽에 있기 때문에 얼음을 구해와 그러면 막 위에 올라가서 구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위치상 얼음장이라는 거는 부여만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두면은 헷갈리지 않을 부분 같습니다. 이게 있었고, 이제 재밌는 거로는 또 우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제전법은 지금으로 생각할 때는 동전 던지기 같아요. 이렇게 뭘 해야 하는데 할지 말지 막 고민이 될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딱 나오면 하자, 뒷면이 나오면 하지 말자, 이거 같이 소를 죽여가지고 굽으로 그 기륭을 점치는 건데, 굽이 이렇게 많이 갈라졌냐, 조금 갈라졌냐를 가지고 길하다, 흉하다를 점쳤다고 해요. 특히나 전쟁 때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전쟁 때 점을 쳐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정도면은 전쟁을 별로 못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전쟁이다, 약탈 경제다 한다면은 우리는 고구려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아니고 약탈 경제. 고구려가 전쟁을 잘하겠죠. 여기는 전쟁 때 우제전법이 사용되었다, 우제전법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 볼까요? 고구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몽이 오죠. 주몽이
와가지고 처음에 졸본에서 건국합니다. 그래서 뭐 졸본 부여다라고도 하는데 졸본 부여가 고구려죠. 부여의 계통이다라는 뜻이고, 2대 유리왕 때 오게 되면은 이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해요. 이제 집안이죠, 집안. 만주 집안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기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뭐 지형이 여전히 뭐 산악 지형입니다. 산악. 뭐 촉박해가지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탈 경제를 해요. 약탈 경제. 뭐 기록에 보면 뭐 움직임도 뭐 후덕하고 사람이 참 좋더라. 근데 여기서는 뭐 이제 뭐 걸음새도 빠르고 흉악하고 노략질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 기록을 쓴 입장에서 부여랑 친하고 고구려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쓴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고구려도 1세기 초에 왕후 사용을 합니다. 부여하고 공통점이고요. 또 공통점이 오부족 연맹체. 오부족 연맹체인데 이제 계류부 개, 소, 관, 전로부, 순노부까지 해서 개, 소, 관, 절, 순노부까지 해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이쪽이 이제 왕족. 이거는 이제 뭐 전 왕족. 이거 뭐 왕비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뭐 대사자, 사자 이게 가죠 지금. 관리하고 관리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리인데 여기서 이제 대가라고 해요. 대가라는 거는 뭐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런 대가들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연맹, 오부족 연맹에서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도 나오고 이 중에 특히 뭐 고추가 같은 거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대가 중에서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 있는 거고 가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웨이 같은 거는 이 가들이 모인 회의예요. 제라는 거 자체가 모였다라는 거, 뭐 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모였다. 뭐 제자백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하잖아요. 뭐 자가 모였다 해요. 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막 그런 애들이 모였다. 여기 가는 이제 뭐 유가, 법가, 도가 막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해서 여기서 제가회의, 가들이 다 모인 회의라고 할 때 이 가에 해당하는 가 중에 이제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뭐 이런 명칭들이 있고요. 상고대패, 사조선, 조의, 사자, 조의, 선인 이런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 가들이 각각 이런 관리들을 거느리면서 오부족 연맹체로부터 나온 그런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여기 사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고구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직 상고대패 사조선하고 대사자 사자 그리고 고조선에 있는 상대장 거기에 박사까지 해서 이 명칭들을 우리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우기가 좀 싫겠지만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왕권이 부여는 정말 미약했는데 여기는 뭐 강했는가 하면 여기도 연맹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집권화된 국가들보다는 약합니다. 그 증거로 이게 나와요. 가들이 모인 회의해서 국가 중대사나 죄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일들을 여기서 결정을 해요. 제가 회로부터 왕권이 그렇게 뭐 중앙집권화된 왕권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이거는 연맹왕국 단계의 왕권이 미약한 형태다라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한편 부여에는 영고가 있다 한다면은 고을에는 동맹이 있어요.
영맹은 10월에 합니다. 10월. 10월에 하고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내요. 국동대열이라는 거는 나라의 동쪽에 있는 큰 동굴이다 해가지고 그냥 뭐 사진에 보면 그냥 별로 대단한 동굴 막 들어가는 동굴도 아니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국동대열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국동대열이구나 그러지. 그냥 큰 동굴이에요. 나라 동쪽에 있는 큰 동굴.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또 일책 12법이나 12배로 갚는 거죠. 일책 12법이나 뭐 형사수취제, 취수제라고 하든 뭐 수취제라고 하든 이거는 이제 공통됩니다. 고려도 일책 12법, 여기도 형사수취제라고 했는데, 형사수취제는 뭐 예를 들어 뭐 형이 죽었다, 뭐 아내를 내가 취하는 그런 건데, 그 내용은 일종의 재산 보호예요.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이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뭐 취한다, 이 개념은 재산이 밖으로 새는 걸 막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어떤 재산권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좋고 안 좋고 모르겠네요. 형이 나이가 엄청 많으면 어떡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재산권 개념이다 라는 점이고, 특산물은 이제 여기는 말주옥보피인데 목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맥궁이 있어요. 특산물로 맥궁. 참고로 이제 동해에는 단궁이죠. 여기서 맥자는 우리 이제 예맥쪽 할 때 이때 맥자입니다. 맥궁. 고려의 특산물은 맥궁이 있습니다. 딱 해서 동해하고 옥저를 해볼까요? 동해하고 옥저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동해예요. 여기가 이제 옥저고 이렇게 되는데, 옥저에 대한 표현은 이쪽이 좁고 긴 쪽으로 2000리다 하면은 옥저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또 이따 볼 텐데, 옥저하고 동해의 특징은 지금 이렇게 발달 단계를 보면은 고대 국가가 분장 국가에서 연맹왕국, 중앙 집권 국가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맹왕국으로 아예 못 갑니다. 옥저하고 동해는 연맹왕국으로 못 가고 고구려의 태조왕 1세 때 복속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금하고 어물을 날라다 바쳐야 돼요. 고구려에. 근데 고구려가 이제 산악 지형이잖아요. 지형이 하다 보니까 이제 소금을 구하려고 동해 쪽으로 갔겠죠. 해가지고 옥저가 굉장히 시달리게 되는데, 소금, 어물, 특산품이자 고구려에 갔다가 바친 그런 거죠. 반면에 이제 옥저나 동해나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이 연맹왕국 단계로조차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동해에 보면은 일단 특산물, 여기도 특산물, 단과반이에요. 단과반, 종합반이 아니고 단과반. 특산물은 단과반입니다. 과하마, 반어피, 단궁이에요. 활이죠, 이것도. 여기는 단궁이고 여기는 맥궁이에요. 고구려는. 과하마는 이제 과일나무 밑을 다닐 수 있는 작은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과일을 딸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말이고, 이거는 바다 표범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단과반,
특산물이고, 읍군과 삼로가 있죠. 읍군과 삼로. 읍군과 삼로가 동해만 있는 게 아니고 옥저까지 있습니다. 읍군과 삼로의 의미는 뭐냐?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제천 행사가 기록이 없어요. 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반면에 동해는 무천이라는 게 있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해가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시족사회의 전통. 시족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족 하면은 무슨 용어예요? 언제부터라는 용어예요? 신석기 용어예요. 신석기가 시족사회죠. 혈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직 모계사회고, 제가 뭐 어머니의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조계원을 통해서 부족을 만들어요. 부족. 조계원을 통해서 부족을 만든다. 조계원이 존재를 합니다. 부족도 존재를 하고. 근데 부족과 부족이 신석기에도 소유권 개념은 아니지만 점유권 정도의 영역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도서관 자리 맞는 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소유권 개념이 생긴 이유겠죠. 근데 부족의 생활 영역에 대해서 침범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만약에 침범을 한다 그러면 소와 말로 배상을 하는 책화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족 사회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데가 동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나오고, 신석기 하면은 신석기에 뭐가 시작이 됐어요? 또 직조가 시작이 됐죠. 우리가 가락바퀴, 방주차 해가지고 드라이버 손잡이와 같다 그런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도 신석기에 꼭 관련된 건 반드시 신석기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받은 건 이제 조계원 책하고, 제가 이렇게 끌어서 설명을 하는 거는 암기하기 편하라고 하는 건데, 방직 기술이 발달합니다. 배나 삼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건데, 이거를 엮어서 이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신석기 때부터 시작된 뭔가가 많이 남아있더라. 조계원, 책화, 그리고 방직이 발전을 했다. 이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풍습에서 매우 잘 나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 풍습. 결혼 풍습 중에서 특히나 옥저하고 고구려에 있는 그런 결혼 풍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옥저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가 있는데, 민이란 건 뜻은 미리예요. 미리 데려온 며느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가면 이제 부계 사회죠. 그러니까 결국에 남자 집에 살아야 돼요. 남자 집. 신부를 어릴 때부터 데려와서 기르는 거예요. 어릴 때. 미리라는 게 어릴 때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되는 게 대가를 주느냐 이거예요. 이거하고 고구려 보면은 대릴사위 되죠. 대릴사위. 결국에 부계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집에 가서 결국에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신부집이 있다. 신부집, 여자집이 있다. 여자집이 있다 한다면은 집 주에다가 작은 집을 또 지어요. 서욱. 이걸 서욱이라고 불러요. 집 뒤에다가 작은 집을 이렇게 지면 서욱.
대릴사위제를 서욱제라고도 합니다. 제도가 여기는 이제 어릴 때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크면은 그냥 결혼만 해. 크면은 그냥 결혼만 해요. 결혼만 하는 건데, 여기는 남자가 가서 살다가 여자가 이제 살죠. 아이를 낳아서 장성하면은 돌아옵니다. 여기에 아이를 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아서 장성할 때 돌아온다 하면은 기간이 상당히 돼요. 남자가 처가에 계속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오늘날 뭐 대릴사위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때 대릴사위제라는 거는 여기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에. 돌아오는 시점에서 혼례를 하죠. 여기는 혼인을 하는 시점에서 대가를 줍니다. 여기는 대가를 안 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탈 경제죠. 남자 노동력이 귀합니다. 우리 전쟁을 하면은 남자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노동력이 굉장히 귀하게 되고, 서옥에 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장성하면 돌아온다 하면 기간이 상당히 돼요. 기간이. 벌써 여기서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주하는 동안에. 여자 집에 거주하는 동안에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대가가 없습니다. 혼례하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가가 없다, 이거는 대가가 있다, 이걸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릴 때 데려가 버리잖아. 어릴 때 데려가 가지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노동력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크면 그냥 가서 혼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부가 이때 집을 떠난다 그러면은 신부 집에서는 이 노동력을 잃은 거예요. 이제 뭐 끝이에요, 끝. 여기서 대가를 받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신부 집에 가서 아이를 낳아서 장성할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가 없다 이건데, 이걸 표현을 뭐 술과 돼지고기를 줄 뿐 대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뭐 엄청난 대가를 이미 줬죠. 그래서 뭐 딱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퉁 했다, 뭐 이런 건데 대가를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쪽은 대가를 줬다 해서, 옥저는 민며느리제고 고구려는 대릴사위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외에 감옥이 있죠. 감옥 약탈경제인데, 여기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여기 이제 창고가 있는데 감옥이 없어요. 특이한 게. 여기는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할 때, 연구 때 감옥의 죄수를 풀어주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는 있는데 감옥은 없어요. 창고가 부경이라고 합니다. 부경이 시험에 잘 나와요. 좀 특이하니까. 나라에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부경이 있는데, 그냥 부경이다라고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부경이 굉장히 뭐 사실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창고가 아니고 이렇게 2층이에요. 2층. 이렇게 뜬 집 2층 다락형 창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또한 여기 이제 순장이 있다 했는데, 고구려 풍습으로는 후장, 뭐 후한 장례를 치러준다 이거예요. 뭐 금은 보화를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준다 이게 있고, 무덤에다가 뭐 소나무, 잣나무를 심어주었다. 이 표현이 나오면은 무조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뭐 옥조에도
장내 풍습이 특이하죠. 옥저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목과에다가 가족 공동묘입니다. 임시로 뼈를 추렸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쌀 항아리, 담아두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옥저의 장례 풍습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저기요, 철자, 여자, 옥저와 동해. 근데 뭐 한 줄만 쓸게요. 한 줄만 쓰고 이제 사만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자 집터나 여자 집터. 철자는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여자는 뭐 이렇게 생긴 거고, 여자형 집터. 뭐 이 내용까지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사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칠판을 지워 봤는데요. 이제 사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만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고조선 때 유만이 이제 왕위를 찬탈을 하면서 준왕이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진이었어요. 진이었는데 준왕이 남하를 해서 한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 이후에 이제 사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만은 이제 크게 마한과 진한 그리고 변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마한은 이제 54개 소국이에요. 54개 소국이고, 진한 12개, 변한 12개 소국입니다. 마한 중에서 이제 목쥐국의 이 소국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이제 목쥐국의 왕이 사만 전체를 주도하였다라고 해서 목쥐국의 세력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백제가 들어오죠. 백제국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온조설하죠. 위에 보면은 이제 고주몽 부여에서 고구려가 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국이 왔다 해서 다 부여의 한 갈래다 할 때 온조설한데, 백제의 시대를 보면은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위례성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중앙 집권화가 되기 전에 이 안에 이제 백제가 이렇게 파고든 거예요. 파고 들어가지고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목쥐국은 계속 밑으로 내려오다가 없어집니다. 위치가 약간만 추정이 되지 언제 정확하게 없어졌는가 그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마한은 백제로 발전을 하게 돼요. 백마죠, 백마. 백마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백마? 저는 흰 말이 알을 낳는데 거기서 박엽파새가 나왔다 해서 그런 게 떠올라요. 다른 게 떠오르나? 저 다른 게 또 떠오르네요. 백마. 백제 불교는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전래했다. 그게 떠올라요. 이 두 개가 떠오르는데, 또 다른 게 떠오르면은, 떠오를 게 있나? 잘 모르겠네. 정시인이 썩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진한과 이제 변한이에요. 변한이, 진한이 신라가 되고, 변한은 가야가 됩니다. 이 두 개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야는 이후에 이제 연맹왕국은 돼요. 옥저하고 동해는 연맹왕국조차 안 됐죠. 왕이 없고,
왕이 없다 이건데, 연맹왕국은 됩니다. 이후에 이제 금강가야, 대가야에서 그 중심에 있는 연맹체, 가야 연맹체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가야는 철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철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낭낭이나 외에는 여기서 뭐 규수 지역이죠. 외로 수출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낭낭은 이제 이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환해서 많이 나니까 이렇게 수출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은 뭐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서, 가야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라인데 여기서 이제 사로국이죠. 사로국. 뭐 BC 57에 신라를 건국했다, 경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래서 신라가 가장 빠르다 할 때 사로국입니다. 사로국. 신라라는 명칭은 지정왕 때죠. 6세 때 신라라는 명칭이 사용이 된 거고, 사로국입니다. 이게 만 진한 변환으로 나눠졌을 텐데, 이제 사만을 살펴보자면, 사만 지역은 일단 변홍사에 굉장히 유리해요. 변홍사에 유리하고, 이 지역은 특히나 변환을 중심으로 철이 많이 납니다. 평야가 많고, 여기 뭐 이쪽 막 곡창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평야가 많고, 철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농사가 발전을 해요. 저수지가 축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천 의림지나 밀양, 수산재 같은 이런 저수지가 발달을 해요. 한편 사만에 이렇게 보면은 주도 세력들이 이렇게 있겠죠. 각 뭐 소국이다 한다는 거는 그 단위마다 이렇게 이 지배자들이 있다는 건데, 그를 신지, 견지, 뭐 읍차, 불에 이렇게 불러요. 여기 특히나 근데 요즘에는 견지를 좀 왠지 잘 안 쓰더라고, 이 용어를. 뭐 왜 그러는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좀 큰 세력, 이거 이게 좀 작은 세력입니다. 이 당시에 뭐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큰 세력들은 저수지 관리권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권력이죠, 권력. 그러니까 이 권력과 관련을 해서 사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재정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도란 지역이 있어요. 소도란 지역은 천군이 다스리는 제조제, 그런 제는 이거고, 정은 이쪽이고, 그래서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라서 뭐 죄인이 도망가도 잡을 수가 없었다. 혹은 뭐 천군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일종의 절충지대 역할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절충지대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은, 이렇게 소도가 있다 하면, 잘못을 저질러서 잡히면 큰일 날 것 같으면 여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밖에 있어 잡히면 이제 처벌받으니까, 하다 보니까 일종의 막 자연 감옥같이 되겠죠. 뭐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은 알아서 여기로 들어가요. 굉장히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절충지역이라는 것의 의미는 또 힘을 나눠 가졌다는 거죠. 영역을 나눠서. 근데 이거를 보고 생각하는 게, 뭐 오늘날에는 이게 불가능하겠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여기 가서 막 계속 잘 살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소도의 개념 그랬다고 합니다. 한편 또 사만 전체를 해가지고 제천행사가 있죠. 제천행사가 있는데,
벼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파종이 끝나고 5월에 흐린 날, 파종이 끝나고 수린 날, 또 추수가 끝나고 10월에 계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는 이 내용 말고 그렇게 사마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반음집, 귀툴집이 있죠. 빼먹은 게 이제 벼농사가 요리를 해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둘에 노동력 때문에 그러죠. 노동력. 둘에가 여기서 노동을 위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제 반음집, 귀툴집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하면서, 이렇게 지상가옥화가 돼요. 지상가옥화가 되면서, 움집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파고 지은 게 움집이거든요. 이게 막 지상가옥화가 되는데, 이미 철기 시대를 넘어선 지도, 적극적 수용도 다 지나서, 한참 된 시점에, 반움집이 있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귀툴집은 일종의 스타일이고, 이렇게 우물 정자 모양으로 나무를 계속 쌓아가지고, 가운데가 비겠죠. 그런 데를 이제 흙으로 이렇게 메워서 이렇게 만든 게 귀툴집입니다. 특히 이제,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마한하고 관련해서, 마한에 특이한 게 2개 있어요. 반움집을 넘어서 완전 움집같이 토실. 기록에 보면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산다. 근데 모양이 마치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이렇게 두더지 같이 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위쪽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지상 가옥화가 다 이루어진 그런 시기인데 완전히 들어가 버린 토실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주구묘가 있어요. 주구묘. 또 마한의 무덤인데, 묘가 있으면 묘 주위로 이렇게 환호를 이렇게 파요. 도랑을 판 이런 특이한 형태예요. 이게 나오면 이제 마한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일본의 이 형태의 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잠깐만 말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한 2세기, 3세기 정도에 일본으로 대량 이주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전해준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딱 이 부분을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주구묘를. 왜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 주구묘하고 외우면 끝인데, 제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확실하게 하고, 더 하고 싶으면 옛날 기출 문제들 정도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했는데, 나중에는 혹시 주구묘가 어떤 일본에 또 뭐를 전해주었다라는 내용으로, 나중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은 다 합격한 지도 한참 지나서 그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시점에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중요 사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조선 내용이고요. 부여에 대한 내용이죠.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그러니까 오곡이 농경에 굉장히 유리하다.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다라는 거고, 남쪽에 접해 있고, 이게 기록이 부여가 이렇게 달라요. 남쪽은 선비랑 접해 있다라고 하고, 위쪽으로 보면 서쪽은 선비가 접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료를 보고 이게 부여다라고 알려면은 이런 거를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오히려
사방 이천리 이런 표현, 여기도 사방 이천리 이런 거는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외워가지고 부여구나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이라는 표현도 여기 또 나오죠. 걔네들이 보면 후한서인데 자기들을 중심으로 동이. 그러니까 위만이 옷을 입을 때도 흰색 옷을 입었다. 오랑캐 옷. 부여도 흰색 옷을 입죠. 얘네. 지들하고 다른 우리. 지들이 먼저 인정을 한 거예요. 동이. 자기들하고는 다르다. 왜냐면 중국에 지금 동북공정이 동북공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쪽 동북공정이 이쪽 발해 고구려 특히 발해에 대한 역사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서남공정, 서북공정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 발해도 편입을 시켜가지고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자기들의 지방 정권 역사다 하는데 막 과정이 막 유적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그게 조작이죠. 크게 보면. 근데 그게 너무 국가적 차원에서 막 지원을 엄청나게 해버리고 하니까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동북공정이 끝났는데 아마 중국 공무원 시험에는 발해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게 나온다면은 코리아의 무슨 국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오답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려고 한 것 같고. 근데 이런 내용 같이 자기들 기록에 동의라고 해버리면은 자기들이 이제 편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오랑캐 옷이라는 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그런 일이 아니다 라는 거고 영고가 나오네요. 부여 죄수를 풀어주었다. 전제가 뭐예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 고구려는 감옥이 없죠. 금화왕 신화 동부여인데 사실 금화왕은 부여를 크게 봐가지고 주몽 신화예요. 지금 고려가 어떻게 나왔는가. 네, 여기도 이제 설하기 때문에 특히나 건국 설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상해 여겨 그녀를 방에 가두어 두었는데 햇빛이 따라와 잉태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심하려면은 선크림을 가지고 한번 조심할 수 있나? 위험하니까 선크림을 가지고 다녀. 그래야 하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여의 속어에서 활 쏘는 아이를 주몽이라고 한다. 비슷비슷해요. 다. 위기가 오고 능력이 막 뛰어난데 도망을 쳐가지고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또 주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향왕이 비류국이 나오죠. 비류국. 이건 이제 고구려가 있던 지역에 이제 오부족 연맹체라고 했잖아요. 고구려도 부여도 그러고 오부족 연맹체인데 게르부 개소 반절 순노부 이렇게 해서 오부족 연맹체인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선호부죠. 내용을 보면은 주몽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주몽한테 나는 막 이렇게 잘난 놈이다. 넌 뭐냐. 그러니까 나도 이런 왕인데 부영국이 뭐예요? 속국이에요. 속국. 내 속국이 되라 하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해서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얘를 시험을 해보니까 정말 잘난 거죠.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여기를 주몽이 차지하게 되고 이건 이제 전 왕족이죠. 이제 비류국이 이후에 선호부가 된다 하면 전 왕족.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바뀐 거죠. 현 왕족, 계류국. 이제 오부족 연맹체, 고구려라는 개념에서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한다 하면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 하면은 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시점에서 전 왕족, 여기가 하다 여기로 세력이 넘어갔더라. 그래서 그런 고구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료를 한번 볼까요? 감옥이 없다 하면 벌써 고구려죠. 감옥이 없다. 제가들이 모여서 정확하게 모이면 제가들이 모여서 가들이 모여서라고 해야 하는데 가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사형에 처하고 몰수하여 제가회의란 거죠. 제가회의.
제가 회의니까 왕권이 강화됐다기보다 지금 뭐 오부족 연맹체라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선호부에서 나왔으나 지금은 계로부에서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면 나중에 이제 형제 상속이 나오고 부자 상속이 나와요.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삼국에 들어가면서 할 텐데, 또 이제 부영고동 해서 이건 이제 10월이죠. 10월 고구려. 고구려에는 큰 산과 골짜기가 많다 해가지고 배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누력질을 해야죠. 부경도 중요하고 성품 안 좋다 라는 거고, 하오와 고구려 귀족과 평민인데, 이제 하오라는 거는 일반 이제 백성인데 부여에도 나오고 고구려에도 나오고 옥저 동해에도 나옵니다. 하오를 가지고 이건 고구려야 라고 기억을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대가를 가지고 기억을 한다 하면은 상가, 고구려에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가들. 오부족 연맹체에서 이런 거를 배출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서욱제죠, 서욱제. 본체주에 서욱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이기는 척 그래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 굉장히 오랜 기간 거주를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미 노동력을 줬는데 대가를 안 주죠. 보면 돼지고기를 보낼 뿐 재물을 보내지는 않는다 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사냥 풍습, 낭낭 언덕에서. 근데 제가 낭낭에서 하나 이제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아까 했나? 점재현 신사비? 제가 뭐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낭낭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낭낭이 전에 위치가 좀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위치가 이쪽이다 이것도 있고 하는데, 낭낭을 지금 이쪽으로 보는 강력한 근거는 점재현 신사비입니다. 아까 한 것 같은데 1세기에 쓰여진, 아까 저 이쪽에다 적은 것 같아요. 이건 최고의 비석이기 때문에 내용은 저수지 축조 기념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지명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도 보시고, 대군왕은 없다. 왕이 없다는 거죠. 연맹왕국이 아니란 거예요. 군장국가 단계란 거예요. 그 나라 사람 중에서 대인을 뽑아 사자로 삼아 마침내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누구예요? 미천왕은 낭낭을 그거 한 거고, 태조왕 1세죠. 태조왕. 태조왕 1세 때 복속이 돼가지고 막 소금도 갖다 주고 어물도 갖다 주고 이건데, 여기서 이제 그 나라 이걸 빼버리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어쩌고 저쩌고 맞는 걸 골라라. 적어도 민며느리제 정도는 골라줘야 정답이 나오는데, 이 앞에도 빼버릴 수가 있어요. 이 문구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대인을 뽑아 사자로 삼아 라고 하면은 이게 옥저인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옥저에 나오는 또 풍습이죠. 곽. 일종의 아까 말한 케이스 형태.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형태죠.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부덤, 돌자가 나오고, 철기 시대부터는 널무덤, 광무덤 그런 건데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그래서 또 읍군 삼로
하천을 중요시하여 시족사회의 전통이 있다 이거죠. 10월 지나는데 무천이라고 한다.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이것도 참 시족스러워요. 책화라는 게 있고, 이건 뭐 사만에서 마흔의 시작입니다. 마흔 사람을 진왕으로 삼으니 목지국에 도읍하여 전체 사만 땅의 왕으로 군임한다. 목지국이 굉장히 커서 영향력이 이렇게 컸는데 백제국이 들어오면서 목지국은 점점 밑으로 빌려서 없어졌고 정확한 기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만에서 있는 제천 행사 오수 10개에서 파종하고 난 후에 행사 10월에 농사일이 끝나고 행사 추수 끝나고 한 행사죠. 그리고 뭐 소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마한 무덤과 같다. 문은 위쪽에 있다. 철기 시대인데 지금 지상가옥화가 막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뭐 추춧돌이 뭐예요? 집 짓는데 이렇게 추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놓고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지상가옥화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추춧돌이라는 거는 추춧돌. 근데 여기는 막 땅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거죠. 만의 토실. 그리고 이제 백제에 대한 거죠. 주몽이 졸본부여로 왔다. 졸본부여가 이제 나중에 고구려. 졸본에서 건국을 한 다음에 유리왕 때 국내성 집안으로 옮기게 되죠. 온조는 하남 유래성에 도읍을 정하고 아들이에요.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해요. 온조를 막 낳는데 얘도 막 능력이 있는 애인데 또 도망을 와가지고 유래성에 도읍을 정해서 백제를 세운 거죠. 여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엉이 핏줄이 고구려와 같이 부유에서 나온 것. 부여가 고구려로 가고 고구려가 다시 백제로 가고 또는 이 이후에도 문화재 부분에서도 무덤의 양식을 가지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유대성 한성 시대에 있는 무덤과 고구려의 무덤의 유사성 그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있나? 이게 이제 마지막 사료인데요. 사료는 이제 책에 조금 더 있어요. 제가 뭐 다 띄워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왕 이름하고 세 개를 붙여서 삼국시대에는 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본인만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제 생각은 그래요. 외우는 게 굉장히 귀찮은데 안 외웠을 때 내가 더 귀찮아질 거를 생각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도고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쉬운 길을 찾는다 그러면 쉬운 길은 없어요. 최적화된 길이 있고 쉬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이해 중요하죠. 근데 한국사는 암기입니다. 핵심은 암기고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거냐 이런 문제지 이해는 다 합니다. 누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막 시험에 내서 천재만 뽑는다던가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말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왕 이름하고 세 개를 붙여서 반드시 외워주시고 삼국시대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삼국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